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예년에는 정시, 수시, 주요 대학에 대한 변경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뭐 11월 달에 그냥 가서 대비를 했어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변경사항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 폭이 굉장히 큽니다. 변화된 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수능 끝나고 여러분들께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 가서 준비를 하시면 놓치는 것도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리미리 저와 함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폭이 큰 만큼 사실은 이제 수험생들마다 유리한 학교들이 좀 더 명확하게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어느 학교든 대충 점수 잘 받아서 높게 쓰면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전략이 먹혔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점수를 아주 잘 받으면 어디든 상관은 없겠지만 조금 어정쩡한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A 학교 수준이 비슷한 A 학교는 합격이 가능한데 뭐 B 학교는 합격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이런 이제 학교별 특성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학교 입장에서도 좀 더 자신의 학교에 맞는 인재들을 좀 뽑겠다, 뭐 이런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학교별 전형이 갖고 있는 어떤 꼴, 모양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연고서성한 편 준비를 했는데요. 이 연고서성한이라는 말은 그냥 제가 편해서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한서, 한성서 다 존중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과 햇수로 4년째 유튜브로 정시 수능국어 수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이 영상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정시를 무리 없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가이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앞선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올해 이제 정시를 잘 준비하시려면 이전에 그 정시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히스토리를 아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수능국어를 강의하고 있는데 2등급에서 5등급 대들을 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국어와 정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겸 대표고요. 오늘 영상에서 정말 알찬 정보들을 많이 제가 소개해 드릴 거니까 함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멘탈 코칭 영상 그리고 건동홍 그리고 이제 국숭세단 광명상가 이렇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대를 말씀드릴 텐데요. 연대 수시에서 올해 가장 이제 파격적인 변경 사항은 자연 계열에서 과학 과목이 폐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논술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연대 논술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 자연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뭐 연대 밑으로 해서 수리논술에 합격한 친구들이 있죠. 저의 제자들 중에도 몇몇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다시 한번 올해 연대 수리논술에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라든지 그 다음에 추천형에서 면접이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학폭 처분자는 이제 지원이 불가하고요. 자, 이어서 정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대 쪽에서 음대가 가군에서 나군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에서 사탐, 과탐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냥 성적표상의 백분위를 활용한 통합 변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2015 교육과정을 토대로 한다면 사실은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올해 이제 정시 지원 전형에 좀 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뒤에서 다른 학교들을 통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올해 연대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들하고 조금 이 점수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사탐 유형 1 인문전형에서 사탐에 3%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점, 그리고 유형 두 번째 자연과 의치학에서 과탐 3%의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점이 아주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산점이 왜 특징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과가 이제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하거나 문과가 자연계로 교차 지원하는 거를 좀 방지하는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문과가 이과로 교차 지원하는 경우는 반대의 경우보다 그렇게 없겠지만요. 일단 유형 1 같은 경우는 국어가 이제 300점입니다. 수학이 200점이고 영어가 100점, 탐구가 200점. 그래서 총 8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 2 같은 경우는 국어가 200점, 수학이 300점, 영어가 100점, 탐구가 300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총점을 계산해 보면 얘는 900점인가요? 900점이죠. 900점. 그다음에 유형 세 번째 생활과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생활과학 같은 경우는 국어 200점, 수학 200점, 그다음에 영어 100점, 탐구 100점 해서 얘는 600점, 600점이 만점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유형 4 예능 전형의 경우에는 300점이 만점입니다. 국어하고 영어만 반영이 되는 전형도 있으니까 관련 지원자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상당히 독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전형을 체크하시고 준비하시면 아마 도움 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어서 고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에서 수시 변경사항 중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 고대에서 논술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무려 344명을 신설하게 되고요. 논술 100%지만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4합 8, 일반적으로 4합 8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영 같은 경우는 4합 5라는 점을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한국사가 4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과목은 여러분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 모집단이 계열 관계없이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수능 수학에서 확통 미적 기하를 모두 인정하게 됩니다. 요점 굉장히 큰 특징이죠. 다른 학교들도 이런 추세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익숙해지실 겁니다. 정시 변경사항 말씀드릴게요. 먼저 역시 수능 수학 영역 선택 과목을 모두 인정합니다. 모두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감점제고 한국사는 가점제가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영어와 한국사도 놓치지 말고 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교과 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80, 교과 20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에 조금 자신 있는 친구들은 수능을 조금 못 봐도 살짝 커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교과가 20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이제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을 잘 볼 경우에는 뒤집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연대와 고대가 조금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인문, 가정교육, 간호, 체교 같은 경우는 국어가 200, 수학이 200, 그 다음에 영어는 감점제니까 탐구가 160 해가지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연대하고 이 배점 제도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 계열에서 가정이나 간호 제외하면 국어가 200, 수학이 240, 영어는 감점제고 탐구는 2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연대가 아까 전에 인문 쪽에서는 국어 반영 비율이 300이었고 수학은 200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는 얘가 200이고 얘가 이제 300이었는데 맞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확인을 한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점을 두고 있었다면 고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문하고 자연의 국어 수학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나 수학 쪽 중에서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내가 국어를 더 잘한다 혹은 수학을 더 잘한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대 쪽이 더 맞을 수가 있겠고요. 또 탐구의 비중도 연대가 더 높았었죠. 그게 아니라 국어랑 수학이랑 별 차이가 없다. 고루고루 잘한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고대 쪽이 훨씬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점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디자인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대 같은 경우는 수능 100%인데 인적성 면접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냥 너무 심한 친구들을 가려내는 뭐 그 정도니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는 수능 80에 기타 20인데 기타 20이 뭐냐면 군 면접하고 이제 체력 검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네, 수시가 이제 1030명, 네, 57.9%를 수시로 뽑고요. 정시를 717명, 네, 40.3%를 뽑고 있습니다. 계열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선택 과목 제한은 없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네, 지균, 지역균형하고 뭐 논술 쪽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은 이 지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요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선택 과목이 제한 폐지가 됐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예, 논술이 80, 교과가 10, 비교과 10 이렇게 되고요. 최저가 있습니다. 예, 삼합 7에 탐구가 하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정시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정시 나군 모집에서 예, 앞선 학교들하고 마찬가지로 지원 모집단이 계열별 필수 응시 영역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예, 이게 올해 어떤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탐구, 사탐과 탐이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영 비율에서는 뭐 크게 차이점, 뭐 크게 변경점은 없을 수도 있는데 재밌는 점은 서강대는 인문이 국어가 36.7, 네, 수학이 43.3이라는 점이 아주 이제 특이한 점이죠. 예, 보통은 뭐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 반영 비율이 좀 높고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낮고 이런 게 이제 특징인데 원래 이제 그런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인문이든 자연이든 네, 수학이 무조건 높아야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어랑 한국사는 가점 제도고요. 그 다음에 과탐2 응시할 때 한 과목당 0.5점의 가산점을 준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네, 수능 100%입니다. 자, 서강대 정리를 해봤고요. 굉장히 학교별로 예, 특색이 뚜렷합니다. 네. 이어서 성균관대인데요. 성대 같은 경우는 올해 예, 원래는 학종에서 계열 모집, 학과 모집, 과학인재, 기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융합, 탐구, 과학인재, 기균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좀 더 그 분야별 어떤 좀 뭔가 명확한 진로, 명확한 어떤 학생의 재능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전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재적 학생 수의 10% 내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교별 15명, 한 학교에 15명만 가능합니다. 스포츠과학 특기자 같은 경우는 예년에는 서류 40, 면접 실기 60이었는데 올해는 서류가 줄고요. 면접 실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실기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성대 쪽에 지원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논술 최저는 3합 6입니다. 단 글로벌 리더나 글로벌 경영 이런 일부 학과들 같은 경우는 네, 3합 5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 의예는 3합 4입니다. 정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성대가 사실 다군에 지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 다군에서 글로벌 경영과 네,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네, 글바메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네,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입시에서의 어떤 아주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다군에는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친구들이 쓸만한 학교가 좀 없었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예, 얘네들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예, 탐구 한계 반영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또 이제 성대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변경했는데요. 모집 단위에 따라서 A와 B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상위 성적이 반영되어 있는 이 룰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하고 글경 같은 경우는 35, 국어 35, 수학 25, 영어 10, 탐구 30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30, 네, 수학을 40, 그 다음에 탐구를 20 이렇게 가져가는 전형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학교 내에서 국어를 잘 본 친구들이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이 비중이 높은 전형을 선택할 수 있고 인문이라고 해도 수학을
좀 더 잘 본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자율성을 많이 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국어가 20, 수학이 40. 자연은 이제 수학이 고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어를 좀 못 본 친구들 중에 탐구를 좀 잘 본 친구들이 성대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 국어가 30, 국어 잘 본 친구들이 국어를 30 가져갈 수 있고 탐구를 좀 줄여서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연 계열의 과탐 가산점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성대 같은 경우는 과탐을 잘 보면 굉장히 유리한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변화가 뚜렷해요. 자, 끝으로 한양대를 보시겠습니다. 수시 변경 사항에 있어서는 계열별 지정 과목이 역시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큰 흐름인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서는 교과가 90, 정성평가가 10인데 이게 이제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우리 재수생들 참고해 주시고, 고3 재적수의 11%까지 가능합니다. 최저 같은 경우는 국수형 탐구가 하나, 중에서 3합 7 이내로 들어오시면 되고 의예는 3합 4입니다. 특징적인 거는 지금 학종 추천형하고 학종 서류형하고 학종 면접형이 있는데, 학종 추천형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랑 똑같습니다. 3합 7입니다. 그리고 학종 서류형 같은 경우는 최저가 미적용됩니다.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학종 면접형 같은 경우는 1단계가 서류 100%, 5배수로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전형의 점수가 80% 들어가고요. 면접이 20% 들어갑니다. 최저는 미적용되고요. 사범 계열은 최저가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학종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좋겠지만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학생부 교과 추천형,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하고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최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선발 폐지된 과가 좀 있으니까 별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정시 변경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계열에서는 역시 수능 필수 과목 응시 과목이 폐지됐습니다. 지정 과목이 없어졌어요. 자연 계열에서도 사탐과 확통 선택한 사람들이 이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반영 비율이 축소가 됐고요. 국수 반영 비율이 상승했다는 게 한양대에 있어서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앞서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점이 특징이고, 성대는 이제 좀 국어, 수학, 탐구 잘 본 어떤 그 특성에 맞게 전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다면,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국수의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양대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 35, 수학이 30, 영어 10, 탐구 25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양대는 영어가 10 들어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상경은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1대1로 같습니다. 스포츠 산업과학은 국어 반영 비율이 더 높고요. 자연은 역시 국어가 25, 수학이 40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성한 중에서는 가장 좀 전형적인 일반적인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음대의 경우는 성악, 작곡, 관현악이 가군으로 이동하고요. 피아노과는 나군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대치동 빅마우스가 숨가쁘게 연고 서성안에 대한 수시, 정시 전형을 콤팩트하게 정리해드렸는데요.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수립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절대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저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